시진핑에 대한 공격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여태까지 주석 책임제를 주장했는데 네. 인민해방군 기관지에서 네. 그걸 반대하는 국내 그 민주집중제, 즉 민주를 강화하자는 얘기를 한자. 토론하자. 이건 완전 시진핑에 대한 반역이고 반란이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짱여우사 부주석이 군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후진타오, 네. 그다음에 왕양, 예. 후춘화를 중심으로 한 공천단파가 예. 다시 이제 시진핑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 자, 선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의 지도자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각할 수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일부 언론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대중 전략,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새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이슈에 어떻게 보면 차관점이 될 수도 있고 기업들마저도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가장 중국의 전문가시죠. 중국통의 서울대학교 조영남 교수님을 모시고 왜 이런 얘기가 유독 한국에서만 굉장히 빨리 유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막전막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은 중국 전문가로서 이 시진핑의 실각설을 어떻게 맨 처음 듣게 되셨습니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거에 주목하게 된 건 작년 12월입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그 회의를 학술회의를 두 번을 제가 참석했고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공개된 회의였었고 한 번은 이제 전문가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논문을 다 발표하고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질문의 상당수가 예. 그 논문에 대한 그것보다도 이 얘기였습니다. 실각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 LH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군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시진핑의 군의 장악력은 괜찮은 거냐.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온라인 미디어에서 그 앞으로 이제 계속 용어를 쓰는데 반공산당 반중국 매체거든요. 그냥 온라인 매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반중국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반중국 매체에서 시진핑이 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회의에 두 번에서 다 그 질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2015년에서 16년 동안 그 시진핑 주석이 군 지휘 체제를 개혁하는 이거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1949년 이후에 처음 한 거거든요. 예. 거의 55년 만에 군 지휘부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예. 그 갈등이다. 그게 아무 얘기는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올 6월 들어서 예. 이제 사실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건 4월 달부터 다시 얘기가 됐는데 6월 들어서 다시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계속 오죠. 예, 계속.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연구와 이제 교육 때문에 방해를 안 받으려고 언론 인터뷰 이런 거 안 하고 3%만 나오시잖아요. 예, 예. 안 쓰고 이랬는데 대신 이제 제가 우리 기자분들한테 그걸 합니다. 제 이름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전화 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5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주요 일간지에서. 네, 그것도 예. 이제 주로 뭐 논설위원, 뭐 선임기자급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 예. 그다음에 정부까지.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근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그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반중 매체는 잘 안 봤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들어가 보셨군요. 네, 이틀을 잡아서 10몇 시간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중국어 유튜버.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참고로 중국어 유튜버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제 대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많이 유튜버 있듯이 예. 중국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미국의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처럼 예. 대만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돈되는 그 대만의 목소리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송. 예. 관제 방송이죠. 네, 그건 관제 방송이죠. 주로 이제 중국 쪽으로도 뿌리고 그러는 거기에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른공이라고 예. 거기에서 방송국을 저 신문 언론 매체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에포크 타임스 중국말은 신기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이 신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넷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 할 때 당자 써갖고 그 뉴당 다이너스티 TV라고 그래서 네. 뉴욕에 있는 이제 방송국입니다. 거기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10곳 그 포함한 한 10곳에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 거를 10몇 시간 동안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때 듣고서 내린 결론은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거는 배후 세력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유포한다라는 제가 판단을 하게 된 게 의도된 음모론이다. 예, 의도된 거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얘기한 이유가 그 예를 들어서 군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예. 이거는 바깥에서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 관련 국가기관에서 내보낸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 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예. 뭐 1군, 2군, 3군이 있는데 예. 전방 어느 부대 예. 그 사단장이 누가 언제 교체됐고 뭐 이런 예.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예. 고급 정보가 막 들어 있습니다. 이건 민간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럼?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 안 되는. 첩보 수준의 정보죠. 근데 그런 정보가 곳곳에 그러니까 짱여우사라는 분 들어보셨을 텐데 네. 화제 인물이잖아요. 네, 그 부주석이 사실상 무혈 쿠데타를 통해서 군권을 장악했다라고 네.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대에 누가 바뀌고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요. 네. 이거는 민간에서 접근하는 정보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정보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왜곡을 하는데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 예를 들면 그 작년에 이제 해방군보라고 네. 그 인민해방군 기관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12월 달에 그 소위 말하는 그 군내 민주집중제를 강화하자. 이제 그러면 당내 민주를 강화하자. 이제 그런 얘기로 4번의 그 칼럼이 나오거든요. 예. 연속물로. 그 내용이 뭐냐면 군 부대와 군 각 단위는 그 사령관 혼자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공산당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토론해서 예. 집단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라.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면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여태까지 주석 책임제를 주장했는데 네. 이 글 4편은 인민해방군 기관지에서 네. 그걸 반대하는 군내 그 민주집중제, 즉 민주를 강화하자는 얘기를 한다. 토론하자. 이건 완전 시진핑에 대한 반역이고 반란이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짱여우사 부주석이 군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 일견 보면은 그런 맥락이 그럴싸하죠. 있을 법한데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거짓말인데요. 왜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작년 6월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 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이제 군내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중국군은 그 문제와 모순이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고위 국방장관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의 비리 문제, 규율 위반 때문에 거의 10명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예. 군 기율이 엉망이 됐고 어허. 사명감이 없어지고 예. 당의 원칙을 안 지키고 이런 게 심각하다. 지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걸 해결하려면 사령원이라든 사령관이라든 이런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을 없애야 된다. 그 각 부대나 단위에 있는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 지도를 강화시켜야 되고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실은 거예요. 6월 달에 했던 중앙군이 정치공작회의에 시진핑에서 했던 내용을 연말에 다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사설로 4개를 실은 건데 그걸 시진핑을 공격한 거라고 교묘하게 왜곡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대만의 목소리 거기서 방송하고 또 대만의 우대 있다 볼 텐데 자유시보라는 데서 그거 그대로 얘기하고 네. 그걸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이제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그대로 써버리고 이건 시진핑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옮긴 건데 시진핑을 공격하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생각하군요. 방향. 마찬가지로 예. 또 하나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게 그 주석 책임다라는 건 시진핑이 주장한 게 아니라요. 국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를 운영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주장한 게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2개의 법규에 규정이 된 거고요. 따라서 공산당이 살아있고 국가가 살아있는데 해방군보가 그걸 무시하는 중앙군사의 주석을 비판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편의 내용을 다 봤거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시진핑이 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군부대와 군 단위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사령관 혼자 단독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이걸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게 시진핑의 지시인데. 그렇죠. 시진핑을 공격하는 어떤 논리로 둔갑시켜버렸군요. 교묘하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잘 모르는 국내 언론 다 실어버린 거고요. 또 기가 막힌 게
요번에 6월 30일 날 예. 중국에서 이제 정치국 회의하면 발표됩니다. 항상. 후진타오 때문에 때부터 그랬던 건데 네. 6월 3일 날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한 안건이 뭐였었느냐면 새로운 당내 법규, 예. 당규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만드는 건데 그 당내 법규 그 이름이 뭐냐면 정책결정 위사 조정기구 업무 조례, 업무 규정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왜곡을 시키느냐? 소스가 어디냐면 대만의 자유시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 그 현재 정치국 회의에서 새로운 중요한 정책결정 기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예.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이라는 엄연한 공식 조직이 있는데 새로운 위사정책 조정기구 신설함으로 인해서 시진핑이 더 이상 권력을 유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 원로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교묘하게. 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역시 국내 예.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다 싫었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있는 기구들의 규정을 만든 거예요. 신설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학자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영도소조라고 부르거든요. 영도소조. 예. 예.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제도와 가장 가까운 게 NSC입니다. 예. 국가안전보장이 예. 북한에서 무슨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러면 이제 대통령이 소집하는 긴급 소집하죠. 이렇게 미국에서 온 제도인데 그런 거예요. 그게 공산당 산하에 공산당 중앙 산하에만 제가 확인한 게 38개가 있고요. 중앙 정부인 국무원 산하에도 50여 개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여태까지 뭐였느냐면 그 30개가 훨씬 넘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월권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자기 직책을 수행을 못하게 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규정을 만든다. 네.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일각성을 대표한다라는 예. 그 뒷받침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다 얘기가 이런 있더라고.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원로들 이런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그걸 논의한다. 뭐 이런 저도 그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정책결정 의사조정기구 예. 업무 조례를 만든 거를 그런 식으로 왜곡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무슨 상상력을 발휘했냐면 당대입니까? 뭐 이렇게 전인대입니까? 하면 왜 끌려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몸이 안 좋아서 끌려나가니 가면서 또 뭐 시진핑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왜 화면에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중국 통해서 제가 공산당 20자 당대회 할 때 뭐 끌려나가고 뭐 어쩌고 다 헛소리다.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수를 한다. 뭐 그게 이제 바로 그 반중 유튜버의 네.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래요? 후진타오, 네. 그다음에 왕양, 예. 후춘화를 중심으로 한 공천단파가 예. 다시 이제 시진핑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 지도부의 그 처벌 내지는 면직, 정직에 대한 호기심에서 발동한 이게 아니라 저는 특정 세력이 그보다 훨씬 더 의도된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요. 시진핑의 실각설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이 다루는데 그래서 미리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 하나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얘기한 반 가까이는 제가 이제 저희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에 퍼시픽 리포트라는 게 매달 나오는 게 매달 있습니다. 나오시죠. 여기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글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어요. 한글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으니까 한글로 편하시면 한글 보세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영어로 다 번역돼서 전 세계에 퍼진 얘기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 연구한 거라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학자로서 리포트를 쓰신 거예요. 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 김 프로님께서 질문하신 그 실각설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제기된 거는 2024년 7월, 그 다음에 11월 두 번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2024년 7월에 이제 중전이라는 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뜻하거든요. 지금 이제 2022년에 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꾸려졌고요. 그거에 이제 세 번째 전체회의. 줄여서 3중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올 10월에 열리는 게 4중전입니다. 네 번째 중앙위 전체회의. 그때 친강 외교부장, 그다음에 리샹푸 국방장관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그 мя오하라는 사람은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거의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군 통솔 기구인데 그 밑에 있는 정치공작부 주임인데 네. 이것도 장관급입니다. 중앙선의 위원이고요. 예. 이 사람이 다시 또 정직을 당했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서 임명된 예. 측근들이라고 근데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2017년에 시작한 19대 당대 이후에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갈 때는요. 예. 모든 장군들 중에서 시진핑이 임명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중앙부사의 주석 책임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모든 별은 다 시진핑이 달아줍니다. 네. 그전에 장점이는 중앙부사의 주석을 15년을 했어요. 지금 시진핑 주석은 13년째거든요. 네. 15년 주석을 하면서 별을 400개를 달아줬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다 시진핑이 임명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딴 사람 임명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네. 100%다 지금 네. 있는 모든 장성들, 그러니까 모든 보직자들은 국내 다 시진핑파가 있고 다른 군벌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예, 얘기죠. 이따 얘기할 겁니다. 네. 네, 중국에서의 파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 결국은 짱요자라는 사람이 사실상의 무혈구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복들을 중요한 보직에다 심어서 군을 장악해서 시진핑을 무력화시켰다. 이제 이게 결국 장유사는 지금 직위가 뭡니까? 중앙군사위 부주석입니다. 그러면 시진핑 바로 미치네요. 네, 넘버 2죠. 네. 이제 그리고 그 근거로 또 삼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군보도 장유샤의 지시에 따라서 시진핑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잠잠하다가 올 4월서부터 7월까지 허웨이동이라는 이제 바로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2명 있거든요. 예. 장유샤랑 허웨이동. 예. 허웨이동이 공식선상에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장유샤가 이제 제거한 거다. 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작년까지의 버전은 주로 군 쪽 얘기를 했다가 4월 달서부터는 소위 말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쪽 정치권이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스토리를 끌어가느냐. 그래서 3가지 요소인데 맨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국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원소스에 해당되는 반증 유튜버들 예. 그거 한 10몇 개 그걸 한 10몇 시간 들어가서 한 건데 예. 스토리가 3개입니다. 첫 번째가 2024년에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시진핑은 헛개비다. 예. 이게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게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했던 배경은 시진핑이 너무 잘못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군을 지나치게 개혁하면서 장유샤 본인을 포함한 군 장성들을 부패 혐의로다 숙청시켰다. 그래서 군의 반발이 심하다. 예. 그다음에 2027년까지 대만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는 너무 이건 무리한 거다. 무리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군이 반발한다. 세 번째로는 능력도 안 되는데 미국과 지금 맞서면서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군에서 못 참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다음에 근데 군권만 장악하고 안 되잖아요. 예. 공산당 내에 갖고 있는 정치 권력도 뺏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스토리가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공천당파와 결탁했다. 그래서 5월 14, 15일에 정치국 확대를 열어서 거기서 시진핑의 실감 문제를 사실상 결정졌다. 예. 참고로 이런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대만에 이런 이상한 유튜버만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유튜버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조사를 한 거예요. 기자 출신인데 5월 14일하고 15일에 정치국 확대 회의가 열었는지 증명하는 방법 간단하다. 뭐냐. 정치국원이 24명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지 무조건 필참입니다. 회의에.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지방 그 지도자가 6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4대 직할시. 예. 베이징, 티엔진, 상하이, 중칭 4개에다가 광동성, 신장위를 자치구 당서기들은 6명은 필참이에요. 네, 필참이에요. 예. 정치국회는. 그래서 이 기자가 뭘 조사했느냐. 여기서 정치국 확대회가 열렸다는 5월 14일, 15일에 이 사람들 뭐 했냐. 예. 조사해봤더니 5명이 아르바이가 다른 행사 가고 다 다 했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지에서 다 보도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거짓말인데 여기서 정치 원로들이 심각하게 시진핑을 비판했고 시진핑은 여기서 자기 반성하고 대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공청단 위주의 그 후진타오 네. 위주의 공청단이 주도해서. 네, 주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그래서 왕양이 총서기를 승계할 거고 왕양은 이제 이미 은퇴한 정치 원로고요. 전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이에요. 네. 이 양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천단파 지금. 그 다음에 후춘하는 현직이 있습니다. 네. 전국정력 부주석인데 네. 밀렸다. 이 사람이 총리하기로 했다. 네. 대신 인사 버전은 몇 개가 더 있어요. 네. 이렇게 뭐 양념을 친. 그리고 그거는 8월 말에 개최 예정인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물론 이것도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열리기로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 풀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7월서부터 예. 올 7월 말까지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상당히 많이 유포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마치 한국에서는 이게 정설이 된 건데 어떠냐면 저는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 중국하는 교수 3명이었는데 이 사람 다 알죠. 헛소리라는 거. 근데 나머지 교수들은 모르잖아요. 예. 저 만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조 교수님 이게 시진핑이 곧 물러난다는데 그다음에 짱이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를 짱이샤라는 분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한국에서 자기가 시진핑하고 맞짱 뜨는 그 부담스럽겠는데. 대단히 부담스러워. 이렇게 유명인사가 된지 네? 웬만한 지식이라 하면 다 아는 이름이 아니 돼버렸는데 중국도 다 첩보기관이 있을 테니까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유포된다는 것은 중국 첩보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다 그 정도가 아니라 대서관이나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이러냐. 결론은 아니다라는. 전 세계에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사를 우선은 첫째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온라인 미디어들은 대만, 예. 한국, 일본, 예. 미국은 아니에요. 세 군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예. 근데 언제나 했으니까 예. 그게 주류 여론이 되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게 지하에서 나와서 지상으로 와서 소위 말하는 그 주요 제도권 언론. 언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주류 언론 여기에 보도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중국에 권력의 이상이 생기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나라가 대만이죠. 아시죠? 예. 김프로님. 그다음에 일제가 대만이고요. 두 예. 번째가 미국이에요. 예. 패권을 다투는 날. 그다음에 예. 세 번째가 일본이고. 예. 그다음에 제가 볼 때 한국은 한 네 번째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세 군데를 조사한 거예요. 대만 언론, 일본 언론, 미국 언론. 단 뭐 경제신문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종합일간지. 그다음에 판매 부수 가장 많은 조사해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해요. 그 대만에서는 그 자유시보라는 예. 대만의 주요 언론인 자유시보, 중국시보, 연합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유시보만 13편을 자유시보라는 게 가장 그 반중국 예. 노선을 걷는 그런 그래서 언론이죠. 반중국이고 정파적으로 얘기한다면 예. 이제 친민진당. 민진당. 그래서 이제 자유시보에서 중국 공산당 얘기하고 중국 얘기 정치 문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거 의도를 갖고. 그리고 이거는 13편은 그 시진핑 실각서를 풀로 다룬 거고요. 예. 다른 정치 문제를 하면서 시진핑 실각서를 한 달러씩 끼워놓은 것까지 그런 하면 무수히 조사해보니까 많겠네. 18편. 예. 그래 일주일에 2편 이상씩 썼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제 중국 시보는 소위 말하는 양안 관계에 예. 이제 협력과 교류를 중시하는 이제 그래서 정파적으로 치면 예. 국민당 계열이고 국민당 계열. 그다음에 연합보는 한국의 연합뉴스 비슷한 예. 종합 뉴스지고요. 결국 이거는 자유시보가 펌프질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놀라운 게 일본은 한국보다 이 중국 대륙의 문제에 대해 훨씬 훨씬 민감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든요. 근데 판매 부수 가장 많은 요미우리, 두 번째 아사히, 그다음에 마이니치 한 편도 안 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그 니혼게이자 신문 니케이 거기서 아마 한 편인가가 실렸어요. 2달 동안. 그다음에 쌍케이 그 상경이 거기서 한 편인가가 실렸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지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종합일간지에서 한 편도 안 실었다라는 거는 알았다라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저널 그래서 가장 전국 그렇죠. 신문이잖아요. 한 편도 예. 안 실었어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은 굉장히 보수적인 예. 논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조차도 예.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고요. 대신 이제 한국에서 얘기됐던 게 그래도 미국 신문도 싫은 게 있다 하면서 얘기했던 게 뉴욕 포스트라는 거예요. 네. 혹시 김 프로님 저 미국 생활 좀 하셨는데 뉴욕 포스트가 어떤 신문인지 들어보셨어요?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그 뭐 LA, 뉴욕, 네. 또 뭐 시카고 이런 거를 딱 그 앞에 놓고 그 뒤에 뭐 있잖아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뉴욕은 뉴욕 타임즈고, 예를 들면 LA는 LA 타임즈가 있고, 그 다음에 시카고 트리뷴이 있고, 뭐 네. 이런 식인데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이너. 그래서 저도 몰라서 예. 먼저 조사해봤어요. 그다음에 저희 국제대학원 대부분 다 미국서 오래 유학하신 뭐 10년, 20년 사는 분 뭐니까 이거 황색 언론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 스캔들 캐갖고 네. 먹고 살고 스포츠 스타들 스캔들 캐고 그다음에 그 종족주의적 아시아인종 무시하는 대표적인 황색 언론의 네. 대명사고 거기에 이제 그레고리 슬레이턴이라는 분이 글을 실었다는데 네. 우선 신문도 믿을 수 없고요. 이 네. 양반 제가 그래도 이 양반이 누군가 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네. 요새 자기를 뭘로 소개하냐면 자선사업가로 소개를 해요. 예. 그다음에 아시겠죠? 벤처 투자회사 대표였었고 네. 컨설팅. 그러니까 이 신문도 믿을 수가 없는데 네. 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게 이제 마이클 네. 플랜이라는 네.
이 양반은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고 쳐갖고 쫓겨난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번에 옛날 신문 다 뒤져봤더니 예. 어떤 사람이냐 오바마 정부 때 삼성 장군입니다. 예. 삼성 장군 오바마 그 국방부의 정보위원회에 있다가 사고 쳐서 쫓겨났고요. 그다음에 제1기 트럼프 정부 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는데 러시아와 잘못된 접촉, 그다음에 허위 보고 잘못해갖고요. 마이클 플린. 예. 예. 22일 만에 면직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 최단기간 임명 면직된 사람.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 건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거 하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쫓겨났죠.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군사국대다가 있던 우리도 군의 힘을 빌려갖고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 만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국내 언론 주요 언론들은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예. 그냥 무슨 뭐 전직 외교관 전직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신문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좀 그래서 중요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 그것도 이제 보수신문 계열 신문 진보 계열 많은데 우선 편수로만 봐도 압도적으로 보수 언론.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반중국 온라인 매체의 종합판입니다. 그걸 거의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편집을 해서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쓰신 분이 뭐 전직 미국 정보부 국방관리부 인터뷰를 하고 그랬다는 모르겠어요. 누구랑 인터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한편에서 확 나가고 클릭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보수 언론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한국에서 뭐 중국을 다루거나 중국에서 이제 특파원 가서 그 중국 문제를 다루는 그 기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이 기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자꾸 위에서 압박을 가한다. 취재하라. 취재하라. 근데 이제 그 뉴욕 저 북경에 가 있는 기자들 대부분이 뭐 2, 3년 있고 그러면 감으로 알거든 이건 아니다. 시진핑 실각설은 전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만 강국의 문제. 근데 대만도 자유시보는 워낙 쟤네는 저래.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시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온라인 매체의 얘기지 주류 매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시진핑 실각설에 민감하게 반응할 네. 대만과 일본에서조차도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럼?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가 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왜 한국에서만 왜 유독? 한국에서만 그럴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네. 반중 감정이 심하니까 네. 한국 유독 그건 아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여론조사 기관으로 굉장히 권위 있고 유명한 있죠. 데 있거든요. 예.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하는 게 국내 조사 기관도 많은데 그거는 시계열적으로 20년치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요 국가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조사가 20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조사 대상자의 80에서 90% 정도가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에요. 일본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저 중국 혐오론, 혐중론이라 그러죠. 그게 거의 20년째 중국 일본에 있고. 근데 일본에서는 주요 언론에서 안 다룬다. 다뤘죠. 대만도 그 급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70에서 80%, 얘들이 한 75% 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 4개국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게 한국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자의 분석 영역인데요. 저도 곰곰이 한 달 동안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이런가? 예. 짱효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한국에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스타가 됐는가? 그 중국 사람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몰라요. 잘. 누가 그 저기 김프로님 정도면 한국의 대표적인 그 여론 주도자 중에 하시는데 혹시 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전에 아시죠? 이번에는 네. 구테타 때문에. 구테타 때문에 알죠. 근데 그 전서부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참모 차장 정도는 진짜 군인 외에는 잘 모르지. 몰라요. 예. 자기 동기들이나 알지. 그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다 의식을 못했는데 결국 이거는 한국의 계엄 사태의 영향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는 계엄 사태라는 용어가 쓰지 않고요. 예. 친이 구테타 실패 사건 정확히 뭐 내란 음모 사건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정치학 학술 용어로는 저는 친이 구테타 이제 실패 사건인데 예.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예. 김프로님도 한번 여기 산불에서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이 개명천지에 구테타라니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 그때
뉴욕에서 낮에 당했어요. 밤에 당한 게 아니라 네. 그 100일몽을 꾼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저는 뭐 교수님도 그렇고 저는 계엄을 좀 기억하는 세대라. 기억하죠. 이게 도대체 이 개명천지에 군인들이 뭐 특전사 군인들이 뭐 헬기를 타고 국회를 네. 간다고요? 어우 저는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4과목을 가르치는데 이제 중국 정치외교 2과목,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민주화 이런 거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동아시아 민주화 과목인데요. 예. 제가 23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학생하고 외국 학생들 반반씩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세미나 과목인데 동아시아에서 최소한 일본, 한국, 대만은 절대 안 못해도 안 일어난다. 불가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공고화됐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갖고 올 3월에 그 과목 시작할 때 자기 반성하면서 내가 본의 학생들 그 정도로 충격이 셌고요. 예. 일반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롯데리아가 예? 군 쿠데타 음모의 본거지 중에 하나가 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 안 믿는 거예요. 예. 바로 음모설. 예. 그리고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것은 특정 집단에 의한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음모설이잖아요. 이게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식인이건 일반인이건 언론인이건 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이런데 중국이야. 그냥 먹혀버린 거죠. 그냥 쫙 빨려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면 다른 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몰라. 본인들이.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로서 이번에 그 친위 쿠데타 실패 사건이 한국 정치 문화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정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불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의 시작은 그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오거든요. 정치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면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지. 상대방 이쪽은 저쪽은 안 믿고 저쪽은 정쪽에서 이쪽은 안 하는 얘기는 무조건 안 믿어요. 믿고. 이게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전에도 정치적 견해에 따른 분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그게 하는데 진짜 큰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이거 말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네. 정책을 하나 결정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합력인 거예요. 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약간 손해보는 집단도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사건건이 그렇게 될 거예요. 현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에 대해서 다 시비 걸 거고 반대로 저쪽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거는 사회적 분열 뭐 그것까지 옥하에 그래 정책을 조정을 못하는 그래서 하나 할 때마다 그게 저는 이미 단초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8.15 사면 봐줄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저 정도는 뭐 절대로 서로 그 대변인들 논평하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 그 논평 수준은 전시 역적 막 이런 표현 나오고 이제 저는 그게 시작됐다고 봐요. 이게 얼마나 이제 그게 바로 시진핑 기각설이 유독 중국에서의 권력 변동에 더 민감할 대만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사이가 그랬는데 한국만 이랬던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해명해야 될 게 왜 보수 언론이 이걸 불을 지폈는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2대1. 이것도 아마 저는 김프로님이 충분히 유추해 보실 수 있는. 예. 그래서 가장 뭐 그건 일반적으로는 그거죠. 이제 클릭수 높이려고. 그러니까 보수 신문 보는 독자층 그 좋아하죠. 뉴스, 그렇죠. 그 뉴스 소비자들은 되게 보수 지지층이니까 좋아한다. 근데 그것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이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잘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반일 감정은 매우 역사적인 연원이 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 간에도 사실은 식민 지배 이후에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매우 많았잖아요. 독도 문제라든가 또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라든가 국가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 요즘은 뭐 그런 이제 얘기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얘기 나올 게 대일 무역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나 반일 감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두됐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을 압도해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1차적으로 이제 그건 제가 이제 한중수교 30주년 기록한 논문에서 그렇게 보려는데요. 그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반중 감정이? 그 1단계가 언제냐면 네.
그 2004년에서 5년 소위 말하는 역사 논쟁, 동북공정 들어보셨죠? 예. 그때가 왜 중요한 터닝 포인트냐? 그 예. 전까지는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넘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역전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그게 일타 전환점입니다. 역사 논쟁. 예, 역사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그 역사 문제를 거기서 끝나는 게 문화 논쟁. 예. 소위 말해서 뭐 김치 가져갔다 한복 가져갔다. 근데 예.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예. 중국의 멀쩡한 지식인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예. 유튜버들. 예.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유튜버들도 한국과 사이즈가 다릅니다. 뭐 팔로워가 2천만, 3천만이래요. 연간 수입이 유튜브 수입이 뭐 200억, 300억 이러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런 친구들이 장난친 걸 한국에서 받아갖고 또시 서로 제가 볼 땐 서로 돈벌이 한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런 것까지 문화 논쟁까지 같이 섞인 겁니다. 이게 1차. 그다음에 2차 계기가 된 게 2016년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예. 중국에서도 한국 감정이 정말 안 좋아졌고요. 한국도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 꺾입니다. 이제 30%로 떨어져요. 호감도가. 3차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무안에서 왔다. 네. 그래서 이거 중국이 또 사고치고 네. 저렇게 뻔뻔스럽게 사과 한 번 안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떨어지는. 예.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싱크탱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6월 달에 조사한 거 보면 여전히 중국에 대한 그 비위 호감도가 73%예요. 이게 3번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동시에 그동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보수파, 진보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언론, 여론 지형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언론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류 매체에서는 보수 언론의 힘이 세죠. 구독자.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의도적으로 들어요. 중국 때리기가 시작된 거죠. 경제적으로 저는 이제 경제나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니까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 처음 했을 때 우린 중국을 한참 밑으로 봤잖아요. 예, 예.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네. 경제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 출장 가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한테 엄청난 시장을 줬고 네. 엄청난 또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또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우리 경제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경제 협력의 파트너다라는 게 보수든 진보든 다 공감대를 가졌고 네. 특별히 여의도 이 주시장에도 대중국 관련주라는 건 그냥 계속 있었거든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차화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양국 간의 경제 수준이 이제 규모로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됐고 또 산업별로 들어가 보면 야 이제 저기가 우리를 압도하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다 또 삼성 휴대폰 중국에 아예 없잖아요. 삼성 TV 아예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더 이상 우리한테 유리한 그 파트너가 아니고 우리를 압박해 보거나 우리를 다 잡아먹어 버릴 거다라는 경제적으로 그런 위기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그런 이제 역사 논쟁이라든가 문화 논쟁이라든가 외교 이런 것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완전 지형도 확 바꿔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터닝 포인트 시점이 언제냐 2010년이에요. 그 2010년이 어떤 해냐면 그 중국의 토탈 GDP가 5조 8천억. 예. 일본의 토탈 GDP가 5조 6천억. 그래갖고 중국과 일본의 GDP 상의 세계 지위가 2, 3위가 이제 바뀌게 되는 바뀌는군요.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일본 내에서는 그때 이제 중국 충격론이라 해서 차이나 쇼크 이러면서 이제 협중이 더 강화되고 때리기 시작하고 예. 그랬던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때 무렵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통계에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수출이 늘고 한국 기준으로 한국 수출이 계속되고 수입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변환점으로 해서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수출은 확 줄고 예. 중국에서 수입이 줄기 시작해요. 늘기 시작해요. 늘죠.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드디어 중국에서 우리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2010년 무렵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에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이 서서히 이제 다 쫓겨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국내에는 경제 지적도 시작해 보수 언론조차도 전에는 한중 경제 관계, 예.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생각해서 자제했던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 와서 갑자기 중국이네? 그게 아니에요.
그 시점이 2010년을 그때부터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 LG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자동차 그 전장 산업 있잖아요. 그거 조그마하고 있는데 그거 끝납니다. 올해. 그럼 LG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삼성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반도체 뭐 SDI라든지 그러니까 배터리라든지 다 있긴 한데 실제로 그나마 재미를 조금 보고 있는 거는 반도체 정도고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경제신문이나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나 막 때려도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또 일방적인 게 아닌 게 중국의 반한 감정도 또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의 반한 젊은 세대의 반한 감정이 우리의 반중 감정에 만만치 않다라고 아니에요. 그래요. 좀 적어요. 적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의 반한 감정은 언제가 계기가 사드. 예.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 주석뿐만 아니라요. 후진타오 주석 때서부터 한국에 미사일 방어 체제 수립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2000년 넘어서부터 계속했어요.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시진핑 그 시기 들어와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16년 드디어 이제 사드가 배치되면서 쟤네는 우리 핵심 이익을 건드린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네. 얘기를 했고 교육이 됐고 네. 근데 이러면서 중국에서의 그 반한 감정의 핵심이 시작된 게 그때입니다. 자,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님과 함께 언젠가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에 대한 학자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국의 반중 감정이나 중국의 반한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 한 5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요. 2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진핑 실각설이 왜 허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증 사례 또 증거들을 여러분께 제공을 하면서 2부를 이어갈까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